영라가 친딸이 아니라고? 고성에 넌 친딸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서 남의 자식을 데려왔어. 자식이 당신한테는 도구야.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이혼 도장 찍어. 오늘은 고성이가 26년 전 저지른 짓의 실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빠가 여기 왜 있어? 박영란은 양평병원에서 한우진이라고 써진 입원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환 오빠, 저거 우리 오빠 이름이야. 엄마 아들. 지금 미국에 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진 오빠가 왜 가족들도 모르게 입원까지 한 걸까? 엄마가 숨기는 게 이거였어. 박영란은 드디어 고성희의 비밀을 찾아냈습니다. 그동안 양평에 드나들었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죠. 박영란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엄마가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속이는 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매일 밤늦게 나갔다 들어오고 양평까지 오가길래 당연히 다른 남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진 오빠를 만나는 거였나 봐. 오빠가 왜 입원한 건지 가서 물어봐야겠어. 아빠한테도 이 사실을 빨리 알려야지. 엄마는 대체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박영란은 아버지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의 번호를 누르는 순간 이지환이 박영란을 막았죠. 영란야, 잠깐만. 너희 어머니가 왜 가족들한테 숨기고서 이 먼 곳에 니네 오빠를 조용히 입원시킨 건지 숨겨진 이유가 있지 않겠어? 우리 전화를 걸기 전에 그 이유부터 먼저 알아보자. 이지환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둘이서는 엄마 모르게 우진 오빠가 입원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기 힘들 것 같아. 아버지가 안 된다면 성재 오빠 도움이라도 받아야 돼. 박영란은 다시 핸드폰을 들어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양평에 있어. 엄마가 여기에 우진 오빠를 숨겨놨어. 입원까지 한 거면 어디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가족들한테도 다 숨기고 우진 오빠를 여기에 입원시킨 이유가 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오빠가 좀 도와줘. 뭐라고? 우진이가 양평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그런데 영라야, 넌 어머니가 숨기신 비밀을 어떻게 안 거야? 일단 어머니한테 안 들키게 조심해. 오빠가 당장 거기로 갈게. 일단 우진이한테도 알리지 말고.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는 곧장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양평병원? 대체 왜 그곳에 한우진이 입원해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보통 일이 아닌 듯 했죠. 평생을 숨겨져 있던 고성희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가 숨기는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힘이 부족했는데요. 부사장 자리에 올랐다곤 해도 고성에 모르게 병원과 접촉하여 한우진의 병세를 몰래 알아내는 것까지는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박성재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의 비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모르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일단 아버지한테 보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집안 문제라서 확실해지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저씨는 우선 양평병원에 제 동생 우진이가 왜 입원해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어머니가 가족들 모르게 우진이를 입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귀에 들어가는 일 없이 이유를 알아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비서에게 부탁을 해놓은 박성재는 드디어 박영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영란, 너 어쩌자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 형, 다 제 잘못이에요. 처음엔 영란가 너무 갇혀있는 게 불쌍해서 영란 어머니 차에 GPS를 붙여놓은 건데. 아니야, 성재 오빠, 지환 오빠는 잘못 없어. 내가 미행하자고 했어. 엄마가 처음엔 바람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나저나 우진 오빠가 여기 왜 입원했는지 좀 알아봤어? 비서님한테 부탁드렸으니까 곧 전화 올 거야. 너 정말 어쩌려고 이러니 어머니 아시면 크게 화내실 거야. 일단 넌 완전히 빠져 있어. 혹시나 들켜도 오빠가 우진이 여기 있는 거 알아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걸로 할 거니까. 하지만 박영란은 더 이상 순순히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성희의 꼭두각시였던 박영란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죠. 아니,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오빠 맞선 본 거 어떻게 됐어? 결혼하기로 했어? 아니, 오빠는 마음에 둔 사람이 따로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맞선 본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오빠 신경 쓰지 말고 너 먼저 결혼식 하면 돼. 오빠는 아무래도 집에서 반대가 심할 것 같다.
뭐?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겠다고? 나도 그럼 이 결혼 안 할래. 어차피 엄마 마음대로 결정한 거야. 나는 결혼할 생각 없었어. 알았어, 알았으니 빨리 서울에 올라가. 집에 돌아가서 얌전히 있어. 지환아, 영라 좀 부탁할게. 하지만 돌아온 박영란은 집안을 초토화시키는 발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 결혼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이랑 뽀뽀도 하기 싫어요. 뭐? 영라야, 너 그게 무슨 소리니? 네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하는 거 아니었어? 이 애비는 영란이가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니? 아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랑 만나는 거 너무 싫었어요. 엄마가 그 집안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그 정도 되는 혼처 저한테 아까운 거라고 해서 참아온 건데. 아빠, 저 제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저 아직 하고 싶은 꿈도 있고 결혼 같은 거 하기 싫어요. 제발요. 박영란은 눈물로 호소했고 박진석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했던 거야? 애가 이렇게 결혼을 하기 싫어하는데. 박진석은 부인 고성희가 이런 결혼을 강제로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현명한 부인이자 모성애가 강한 엄마 고성희가 아니었죠. 그동안 고성희는 늘 자신을 낮게 말하며 눈물바람으로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보, 영라가 내 딸이라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내가 후처라서 보잘것없어서 우리 영라가 무시를 당하나 봐요. 하지만 이 결혼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박진석은 고성희가 진화그룹에 박영란을 시집 보내기 위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드려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진화그룹이 그렇게 욕심났어? 어디서 애가 원하지도 않는데. 강제로 결혼이니 약혼이니 진행을 시킬 생각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여보, 난 그저 우리 영라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여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고 자존감 없이 살아왔는지. 난 영라가 나같이 사는 거 싫었어요. 고성희는 또다시 박진석 앞에 눈물로 연기를 하며 이 위기를 넘어갔지만 뒤에서는 박영란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너 이 쥐방울만 한 게 어디서 아빠한테 직접 가서 말할 생각을 했어. 엄마가 괜히 이러니? 너 잘 되라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쏟아부은 정성이 얼마인데. 넌 대체 왜 값어치를 못해? 넌 대체 왜 똑똑하지를 못하니? 언감생심 내가 너 작가까지 붙여주면서 화가 만들어주고. 그동안 남자 마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교육시킨 게 얼마인데. 너 내가 아니었으면 애시당초 니까짓 게 진화그룹 안주인 자리 탐낼 수나 있었을 것 같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도 해냈어. 자식 딸린 상태에서도 네 아빠 만나서 결혼했는데. 넌 내가 다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 네가 어디서 엄마 말을 거역해? 좋은 말할 때 진화그룹이랑 약혼식 진행해, 알겠어? 대체 얘가 어디서 이상한 바람이 분 건지. 너 설마 그 운전기사 이지환인지 뭔가 하는 그 남자 때문에 이러니?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 너 똑바로 말해. 그 운전기사 나부랭이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박영라의 멱살을 틀어주며 고성희는 단단히 협박을 했습니다. 그 운전기사 당장 자를 테니깐 그런 줄 알아. 엄마, 안 돼요. 제발요. 저 그분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랑 못 다니겠어요. 그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좀 숨 좀 쉬면서 살 것 같은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맞았네. 다 그놈 때문이었구나. 고성희는 박영라의 애절한 부탁 따위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았습니다. 이지환을 하루아침에 잘라버렸죠. 박영란은 그날부터 하루하루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밥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했죠. 미쳤어, 박영라. 나 진짜로 지환 오빠 좋아했었나 봐. 더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살기 싫어. 드디어 박영란은 고성희의 꼭두각시에서 깨어났습니다. 착한 딸에서 이제 고성희의 몰락의 시초가 될 박영라가 반기를 드는 순간이었죠. 한편 박진석의 비서 또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도련님, 한우진 씨 간 이식 수술을 위해 입원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간 이식 공여자가 쌍둥이인데 적합 검사까지 끝나고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한우진 씨가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 중 한쪽은 고아원에 버려졌었는데 최근 DNA 검사를 통해서 부모를 찾고 그쪽에서 간 이식까지 동의한 모양입니다. 이름은 한유라에서 지은호로 개명한 모양이고요. 뭐라고요? 지은호? 박성재는 지은호의 친모가 고성희였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지은호가 찾았다는 친엄마가 고성희였어?
비서님, 지은 옷 버려진 게 맞나요? 제가 아는 친구예요. 그 아이가 친엄마를 찾았고 간 이식을 고민 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고아원에 버린 건지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데려다 준 건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아버지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진이가 아프다는 데 간 이식 적합 검사는 저랑 영나가 먼저 해봐야죠. 박성재는 박영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나야, 너 또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오빠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지환이 다시 네 수행비서로 일할 수 있게 할게. 이런 식으로 시위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뜻 꺾으시지 않을 거야. 새어머니가 아버지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 그걸 깨뜨려야지. 따라와, 우진이한테 가자. 우진이 간 이식이 필요하대. 너한테 해줄 이야기도 있어. 박성재는 차에 올라 박영나에게 쌍둥이 지은호의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딸을 버리고서 그동안 숨기고 산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 간 이식을 해달라고 찾았다고. 고성희의 실체는 박영나에게도 충격이었죠. 엄마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는 자식이 그냥 도구인 거야. 우진 오빠 아픈 걸 왜 숨겼을까? 아버지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거겠지. 회장 자리 때문이 아닐까? 박성재는 자신이 추측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영나야, 일단 우진이부터 살리고 보자. 너랑 나 우리가 이식이 가능하면 우리가 수술대에 올라야지. 지은호 걔한테 어떻게 간을 내놓으라 할 수가 있겠어. 그건 정말 못할 짓이야. 오빠는 몰라도 나는 맞을 거야. 내가 간 줄게. 박영나와 박성재는 한우진과 적합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박영나의 검사 결과가 안타깝게도 간 이식 부적합 판정을 받았죠. 피가 같은 형제여도 일치할 확률이 25%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박영나 씨와 박성재 씨는 환자와 부모가 완전히 다르니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사는 덤덤하게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아니에요. 영나는 우진이랑 어머니가 같아요. 이 경우에도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건가요? 어머니도 불일치한 거고. 그럼 이 세상에 우리 우진이랑 일치하는 사람이 지은호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박영나 씨가 한우진 씨와 친모가 같다고요? 아닙니다.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걸요. 그리고 고성희 씨는 아직 적합 검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지은호 씨가 만약에 수술 거부를 하시면 고성희 씨도 검사를 해보기야 하겠지만 환자 친모가 거부감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셨던 건가요? 벌써 간 이식을 말씀드린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하루하루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때 여쭈어 봤을 때 여자 몸에 흉터가 남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가 차는 일이었습니다. 6개월 그 시간은 고성희가 지은호를 찾아간 시간과 일치했죠. 자신은 몸에 흉이 남을까봐 검사조차도 해보지 않은 고성희. 버린 딸에게 간을 내놓으라 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은 연극을 준비한 고성희. 엄마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까웠죠. 하지만 박성재는 이 진실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나가 자신의 동생이 아니었다니. 고성희, 당신 대체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버지와 지은호는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고성희가 도저히 꾸며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죠.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26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이 시작되었던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성희는 남편과 사별한 뒤 식당에서 일하며 쌍둥이를 둘이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고 가난은 고성희를 짓눌렀죠. 그리고 그곳은 부인과 이혼했다던 젊은 사업가 박진석의 단골집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단골 손님으로 드나들며 나누는 대화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죠. 부인이 바람났기에 더는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기 싫어 모성이 강한 여자를 원한다고. 박진석의 말 한마디가 고성희에게는 기회로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요. 박진석을 손에 넣기 위한 치밀하고도 냉혹한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 계획에 자식은 둘이나 필요 없었습니다.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오직 계산만이 가득했죠. 둘이나 되는 자식을 받아줄 남자가 어디 있을까? 고성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하지만 모성이 시험 조건이라면 한 아이는 있어야 해. 고성희는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렸죠. 그래, 너는 필요가 없겠다. 고성희는 쌍둥이 중 한 명을 바라보며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남자한테 아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아이 정도야 내가 경영 능력 없는 걸로 팽할 수 있어. 무조건 남자아이여야 해. 고성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박성재까지 제거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죠. 그렇게 고성희의 선택으로 지은호는 고아원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야망 때문에 버려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26년 전 어느 겨울 추운 날, 고성희가 버린 딸 지은호는 정순이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렇게 새로운 엄마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은 고성희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딸을 버린 바로 그날, 고성희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딸을 버리고 고성희는 그렇게 바랬던 부자 남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는데요. 결혼 전 뱃속에는 임신했다던 아이가 있었죠. 고성희가 박진석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던 그 아이였습니다. 박영나였는데요. 진석 씨 나 임신했어요. 우리 아이 책임질 거죠? 고성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박진석을 압박했었죠. 하지만 박영란은 박진석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고성희와의 결혼의 결정을 미루는 박진석의 발목을 잡기 위하여 고성희가 만들어낸 도구였습니다. 박영란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고성희의 계획에 이용당한 것이었죠. 박진석을 결혼으로 끌고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도구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렇게 박영란은 뱃속에서부터 고성희의 훌륭한 장기말이 되어 쓰임을 다했습니다. 박영란의 존재 자체가 고성희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6년이 흐른 지금, 지은호의 생일이 된 그날의 고성희는 남편 박진석과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축하를 받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고성희는 자신이 버린 딸의 생일에 결혼기념일을 축하받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번 결혼기념일 선물 기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박진석은 고성희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에는 고성희를 향한 애정이 가득했죠. 여보 10주년 선물엔 압구정 아파트. 20주년에는 빌딩을 선물로 주더니 도대체 이번 결혼기념일엔 뭘 주려고 기대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기대하게 되는데. 고성희는 교묘하게 박진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당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 기부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어떻게 당신같이 착한 여자를 만난 걸까? 박진석은 고성희를 천사처럼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고성희가 원하는 것은 고작 박진석이 선심 쓰듯 떼어주는 재산의 일부분 부스러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성희의 야망은 그 정도로 작지 않았죠. 박진석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원했습니다. 고성희의 눈빛 깊은 곳에는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죠. 내 아들 우진이가 건강만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은 박성재 차례야. 고성희는 속으로 다음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혼남으로 만들어서 박진석 그 인간 눈밖에 나게 했었는데 친핏줄이라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렸나 보지. 고성희는 박성재를 향한 적개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이나 이혼하면 어떨까?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박성재가 절대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줄 거야. 고성희의 계획은 끝이 없었죠.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었습니다. 박성재의 첫 번째 결혼과 이혼마저 고성희의 계략이었던 것이죠. 고성희는 이미 박성재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년 전부터 움직여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식들로 인해 고성희의 가면은 깨지게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왔죠. 박진석은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영나가 친딸이 아니라고? 박진석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박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성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성애 넌 친딸을 버린 걸로도 모자라서 남의 자식을 품고 나를 속인 거야? 박진석의 질문에 고성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왜 결혼한 건데? 고성애 넌 그냥 사기꾼이었어. 박진석은 26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장 이혼 도장 찍어. 박진석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고성희가 받을 천벌은 전부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자식을 먼저 버렸으니 고성희는 이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고성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죠.
한편 고성이를 생각한다면 간 이식 따위 해주고 싶지가 않지만 지은호는 자신의 쌍둥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진이 걔가 제 쌍둥이라고요? 자신의 절친한 대학 친구 한우진. 그토록 가까이에 있었던 친구가 바로 자신의 쌍둥이였다는 사실에 지은호는 혼란스러워했죠. 지은호에게는 깊은 고민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 이식을 해주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해야 할지. 고성이에 대한 분노와 한우진에 대한 우정 사이에서 지은호는 갈등하겠네요. 지은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